지금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 있지 말고 지금 여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컨텐츠 방송대 인사이드. 오늘 진행을 맡은 김방송 장통신입니다. 와우. 자, 저희 방송대 인사이드는요, 평소에 교수님들께 궁금했던 점을 직접 모셔서 여쭤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컨텐츠인데요. 봉순 씨는 어릴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질풍노도를 진하게 겪은 학생? 설마 금쪽이? 야, 너도? 나도!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 청소년기를 탐구하고 지도 능력을 함양하는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의 하혜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부터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방송대 명품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하혜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명품관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골저스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확실히 명품 학과이신 만큼 또 명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수님의 소개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혜숙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외에도 상담과 관련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교육 쪽이라든지 뭐 책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분야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청소년 교육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상담은 뭐 모든 사람에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성인의 삶이 참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상담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데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또 엄마야? 또 바빠야?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 문제를 상담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빠로부터 또는 엄마로부터 기인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모든 아이의 문제는 모든 부모의 문제다. 사실 아이가 변하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점점 자기를 깨닫게 되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부모가 먼저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도 변하죠.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때 뇌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중독에 취약한 뇌가 될 것인지 중독에 강한 뇌가 될 것인지 또 애착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대인관계 패턴도 달라지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의 그 치유와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누군가는 변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사실 이기적인 거죠. 게으르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내 아이만 변해서 문제가 없어서 내가 편해지면 좋겠다. 이런 물론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상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감탄을 많이 합니다. 네, 역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 어떤 곳인가요? 네, 참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싶은데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여러 다양한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학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는 청소년
교육 전공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 복지 전공 교수님도 계시고 청소년 상담 전공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게 되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배울 수가 있죠. 선물 받을 때도 하나 받는 것보다는 종합 선물 세트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과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학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교수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전공 과목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과목 상당히 커리큘럼들이 탄탄하게 짜져 있는데요. 우리 학과는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서 교과목에서 배운 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도 직접 짜서 경진대회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경진대회에서 또 발표도 하고 또 수상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사례를 시연해 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과목이 1학년 과목에 있어요. 제가 아까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필요한 상담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학생들이 좀 드라마 보듯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1학년 교과목이니까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은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거, 우리가 뭐 살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질문 형식으로 던지면 이제 그 공부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뭐 아주 편안하게 교양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2학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시작되다 보니까 전공 교과목이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각종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에 되게 기초가 된 이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강에 이론 하나가 다 들어가니까 그걸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힘든 만큼 열심히 하면 이제 졸업할 때 자격증 시험 볼 때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또 이제 3학년, 4학년 교과목도 있어요. 네. 이제 3학년, 4학년에는 이제 3학년엔 제 과목 같은 경우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즘 심리학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긍정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처음 들어요. 그렇군요. 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인성교육을 어떻게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재미있게 인성에 대해서 가르칠까 고민을 해보니까, 인성교육을 받는 이유가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긍정심리학의 한 축이 긍정적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긍정적 성품을 배우는 걸로 다 이렇게 꾸려놨는데, 긍정적 성품에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 성품. 좋은 성품. 배려심? 그렇죠. 배려도 있고, 그죠. 용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용서, 감사하는 거, 감사. 이타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공부도 하고, 또 4학년에는 성교육과 성상담 이런 과목도 있고, 학생들이, 저도 참 그 과목을 이렇게 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또 성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과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자기 아이랑 같이 봤다, 또는 남편이랑 같이 봤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막막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는요, 튜터 제도, 방송대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튜터 선생님이 계신데 너무나 열심히세요. 그래서 신입학하는 학생들이 이 튜터 선생님과 연결이 되면 학교 생활의 어떤 학업에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튜터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학과는 학생회가 너무나 활발해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학교 여러 가지 행사들에도 참여하면 학생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부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좋은 스터디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 오시면 이런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서 혼자 조금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통칭 씨,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하면요,
무려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대요. 진짜 따기 어려운 거죠. 교수님 맞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격증은 여러 종류의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 자격증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중요한 자격증이죠. 근데 우리 학과에 입학하시면요, 졸업하시면서 당연하게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에 다 관련된 교과목을 넣어놨고 이제 2027년부터는 실습 과목까지 이수를 하면 졸업하면서 청소년 지도사를 따실 수가 있는데 국가 자격증 하나 따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과에 오시면 이 국가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요. 와. 청소년 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거는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아무나 의시할 수가 없어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하시면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이 두 개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또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과목을 연계해서 들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상담사. 네,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까지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애나 잘 키워볼까? 또는 뭐 청소년식이 좀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학과를 들어왔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슬슬 욕심이 생겨서 자격증을 하나 둘 이렇게 따고들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은 만큼 취업에도 조금 용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청소년 그 지도 현장, 뭐 청소년 수련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실제로 청소년이 있는 국가기관에 많이들 있어요. 전국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장까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관들을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아이 키우다가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공부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청소년 지도사로 들어갔다가 그 기관에서 장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도 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뭐 팀장, 뭐 부장 이렇게 하고 있는 졸업생도 정말 많고요. 또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더군다나 요즘 상담이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관심도 네. 많고 상담 쪽에도 정말 많이 나가 있는데요. 제가 되게 기억나는 졸업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나 생각을 처음은 했었는데 학과에서 이제 준비한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하고 봉사 프로그램을 하다가 학교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학교 선생님이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학교에서 처음 상담사로 일을 하다가 또 너무 또 성실히 하니까 교육청에서 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취직을 하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졸업생들이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중고등학교에 상담 선생님도 많고 거기다가 제가 보면 교수까지 된 분들도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역량들을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역량을 그 학생들이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또 같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로들을 개척하더라고요. 정말 야, 네. 박수가 계속 나오네요.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학생들 박수. 감사합니다. 자, 방송대 인사이드 공식 질문. 빠밤. 같이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요? 네. 다시. 방송대 인사이드 공식 질문. 빠밤. 나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란? 반전이다? 어떤 의미죠? 제가 이제 방송대에 와서 학생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대 슬로건이 내 인생을 바꾼 대학이거든요. 정말 학생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방송대 들어와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교수님. 방송대 청소년 교육복지 상담학과 들어와서 공부하고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반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반전을 꿈꾸는 예비 학부생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인생길도 상당히 장거리 여행과 같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또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다시 또 배가 고파질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기름을 채울 가장 좋은 시도는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생의 기름이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지금 공회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방송대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와, 저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제 진짜, 마음까지 찡해졌습니다. 저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지금 감동의 물결이 네. 지금 이 영상 나오면 저는 계속 돌려볼 거예요. 아, 네. 위로가 이게 와 전해졌죠 여러분? 네,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도 제가 또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뭘 할 때 한 가지 감정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감정은 상당히 이렇게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설레면서 동시에 또 두렵기도 하고. 네.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인생에 안 하던 걸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작하시라고. 근데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시작하셨다,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것을 끝까지 해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다 또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올 때는 그걸 뿌리쳐야 되죠. 그리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복지상담학과 하혜수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도 오늘 약간 힐링하고 가는 인터뷰였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영상 끝내기 싫어. 계속하면 안 돼? 아우. 자,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방송대 인사이드! 안녕! 좋아요, 구독 꾹!